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스피드 상담으로 만나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히든카드 추천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집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전화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친절하게 기분 좋게 네. 우리 아주 좋은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 2부에서도 전화 상담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출발을 할게요. 방울토마토님 오셨더라고요. 살이 너무 쪄서 운동하고 지금 뛰어오셨다고 이제 살쪄서 방울토마토에서 큰 토마토 되셨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큰 토마토 좋죠. 우리 또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계속해서 또 튼튼하게 우리 방울토마토님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작은 소나무님께서도 종목 남겨주셨는데 네. 2부에서는 과연 인사를 나눌 수 있을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짱구님 또 의견 남겨주셨네요. 또 우리 헝그리복서님 계속해서 함께해주고 계시고 서당계 1년차님 2부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실보님께서 또 종목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수문의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저희와 함께 미리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자, 유튜브에서 짱구님께서 셀바스 AI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네. 현재 네, 매수하신 가격은 22,300원의 매수가고요. 비중은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박준현 운영위원님, 투자 의견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보유로 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민준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까지 같이 들어볼게요. 네. 전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네. 자, 셀바스 AI에 대해서 박준현 운영위님은 보유, 김민준 전문가님은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주셨는데요. 앞서서 차트를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셀바스 AI가 올해 들어서 너무나도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한 5,000원, 6,000원대에서 37,000원대까지 뚫고 올라갔으니까 거의 6배 이상 상승을 네. 했고 최근에는 좀 그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유증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주가가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이 나타났죠. 정말 네.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과연 이 상황을 또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는지 두 분의 전문가님께 특별 상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뭐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AI 챗봇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회사가 그래도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고요. AI 챗봇 기본 자체가 음성 인식이거든요. 회사는 확실한 음성 인식과 관련해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통신 3사 쪽에 음성 인식 기술을 제공해서 매출로 발생이 좀 되고 있고 작년도 50억 정도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고, 예, 그리고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도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회사거든요. 회사가 과거에 3, 4년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재무 내용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참 불확실성이 컸는데 네. 부채 비율도 지금 이제 무차입 경으로 좀 잡아들었고, 근데 회사가 최근에 이제 증자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마 대부분 AI 관련 첩보 관련 종목들이 코난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떨어졌는데 이 종목이 한 지금 50% 정도 이상 떨어졌어. 떨어진 이유 자체가 회사 증자 발표를 했거든요. 주주 배정을 통한 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주주 배정보다는 제3자 배정, 앞서 PNT처럼 3자 배정을 하는데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17.7%에 해당되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본래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때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을 대상으로 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 주주들한테 혜택 줘야 되는 거니까 싸게 받아서 할인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주 배정하게 되면 당장 악재로 작용해가 주가 급나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주주 배정을 안 합니다. 선화사채라도 3자 배정이라든가 하는데 네. 주주 배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안 나가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회사가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19,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발행 가격이 아마 4월 28일인가 아마 기준일인가, 그 다음에 6월 달에 상장이 되니까 이분이 언제 사진은 모르겠지만 증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유상증자 발행을 하게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는 못 갑니다. 신주 발행될 때까지 못 가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보유 의견 제시해드린 것 자체가 그래도 AI 챗봇 관련 종목의 대장주다.
음성 인식의 핵심 기술이고 실적 따라주는 쪽이고 그다음에 AI 챗봇 관련 종목들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은 이유 자체가 워낙 2차전 종목들이 강하고 여기다 또 최근 들어서 바이오 종목도 또 올라오고 반도체도 올라오니까 이들 종목에 관심이 안 가요. 이제 결국은 이제 2차전이라든가 바이오 종목들이 좀 사그라들면 또 이들 종목들이 좀 꿈틀거리는데 가장 또 앞서갈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셀바스 AI. 이게 만약에 저는 AI 챗봇 관련 종목에 매매한다는 셀바스 A가 그래도 확실한 대장주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 종목은 제가 목표 주가를 28,000원 짧게 잡아드는 것 자체가 네. 유상증자 때까지는 권략되고 신주 물량 상단될 때까지 주가 의미 있게 반등이 안 나올 것 같다. 대신 선절 가격도 이 종목의 선절 가격도 여기서부터 올라가 가격대가 2만 원 이탈하면 선절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떨어지면 분명히 아마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격도 아마 조정될 겁니다. 지금 19,700원인데 제가 보기 현재 23,000원 기준에서 본다면 16,000원대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회사 측에서 자금 조달 금액이 지금 800억 정도 되는데 자금 조달 금액도 약간 차질이 생기겠죠. 한 600억이라든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600억만 있으면 앞으로 탄탄해요. 기술 개발하는 여러 가지. 거의 이제 넉넉하게 그 자금 가지고 그동안 에서 돈이 없었는데 네. 여러 가지 AI 챗봇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쪽에 그 자금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보유 의견 들었습니다. 박준영 운용형님께서는 셀바스 AI와 관련해서 일단 챗봇 AI 대장주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반등을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유 의견 주셨고요. 28,000원 목표가 그리고 2만 원 손절가도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매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근거는 똑같습니다. 근거는 네. 똑같은데 다른 측면에서 매도입니다. 박준현님하고 근거는 똑같은데 네. 우선 그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코나 테크놀로지를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분의 첫 번째 그 매도 의견을 드린 이유는 그 AI에 어떤 관련된 음성인식 기술을 갖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과거 재무 노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3자 배정을 지금 작년 9월에 했더라고요. 위주익 스튜디오 타법이 증권 취득한다고 2번이나 했고 전환사채도 30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뭐 이 물량이 많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우선 그 보게 되면 그 코난 테크놀로지도 61선에서 지금 반등 못 했거든요. 이 코난 테크놀로지 차트 모습이 나가는데 저는 셀바스 AI도 어렵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AI의 어떤 그 시장 가치나 기업의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모습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62동 평균선에서 반등을 좀 노리고 산 것 같은데 여기 800억이거든요. 788억 유상증자 내용인데 가액 조정 저는 거의 100% 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반등세는 2만 한 4, 5천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점 갱신하면 그 19,800원, 2만 원 뚫리면 바로 매도예요. 저는 더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2만 1,000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증 가액까지 내려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정도 가액 조정도 이루어진다고 보는 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보로 여기 지금 자본 잠식이 아니에요. 재무 내용이 좀 좋아졌습니다. 자본이 한 400억 정도는 있던데 보니까 네. 부채 빼고도 뭐 여기서 이제 5, 600억만 확보해도 회사가 탄탄해지죠. 어디 투자할 때도 많아지고 캐파 증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실적 시즌으로 돌입했을 때 이 모멘텀 단계의 AI가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파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는 정해져 있는 데서 2차 전지가 사그라드니까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반등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AI까지 다시 갈 것이다. 조금 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지금 여기 주당 EPS를 보게 되면 297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주가가 적정 주가가 되면 PER 기준으로 77배를 줘야 돼요. 23,000원 가려면 70배가 넘는 밸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동의를 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한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고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000원에서 주가 뛰어봤자 25,000원까지 가면 9%?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손절 이제 칼 같은 손절을 하시게 되면 뭐 손절하면 5%인데 제가 개인 투자 입장에서 늘 말씀드리는데 개인 투자 전문가들이 쌓인데도 손절 안 하고요. 물리면 보유합니다. 갑자기 장롱으로 종목 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내일 뭐 한 이틀 정도 보시고 이것도 목요일 정도까지 주가 반등세 나오면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어쨌든 수익 구간에 아직은 머물러 계신 상황이거든요. 22,000원대 매수하셨고 오늘 23,300원이니까요. 빠르게 좀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매도 타이밍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바스 AI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두 분 모두 셀바스 AI를 바라보는 시각은 같지만 결과는 살짝 달랐습니다. 운용유님께서는 그래도 한 번 더 반등을 기다려보면서 28,000원까지 목표가로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안에 좀 빠른 대응으로 조금 손절하는 타이밍도 고려를 해보자라고 24,000원, 21,000원으로 가격 라인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진단 또 한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2부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도 들어오시면서 많은 종목들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2부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달려라 실보님께서 심택 매수 문의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심택 또 최근에 또 상승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고요. 반도체 관련주고 그리고 3D 낸드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로 최근에 반도체 상승하면서 같이 오른 종목이긴 한데요. 자, 운영형님, 심택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관련주? 예, 심택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보다는 이제 뭐 PC 기반의 이제 그 팩 기판 회사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PC와 관련된 스마트폰 중심의 기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많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게 FC, CSP라고 있거든요. 그 기판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가장 반도체와 관련된 디램과 관련된 기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분기 때 2분기 대규모 적자가 나듯이 이 회사도 적자가 지금 아마 1분기 때 지금 작년도 이 회사가 이제 1분기 때 보면 거의 작년도 1분기 때 무려 848억 영업이익 나는데 지금 이번 1분기 때는 165억 적자를 예상을 해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거의 비싸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다른 기판 회사들 예컨대 차량용 기판 회사인 반도체 기판 회사 해성 DSC라든가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판 회사인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수페타시스는 작년도와 실제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증가되고 그다음에 해성 DSC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20-30% 정도 가까이 감소가 안 합니다. 적자까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택은 기판 회사 중에서 가장 후행이다. 사더라도 이수페타시스가 1순위고 2순위는 해성 DSC. 그다음에 3순위, 4순위가 심택,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그쪽이라고 보시면 대덕전자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네. 디램과 관련된 모두 쪽의 기판 자체 비중이 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심택이 더디게 갑니다. 보시다시피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지만 계속 상승세가 전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성 DSC 같은 게 보시면 이거 해성 DSC거든요. 해성 DSC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기판 회사 중에서는 가급적 사더라도 여전히 그들 산다 하더라도 지금 이수페타시스 조정받았네. 이수페타시스가 더 나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성 DSC. 이제 심택은 이제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것도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 찍었으니까 1분기 시적 부분 자체는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매매한다 한다면 현재 가격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31,500원이라도 600원 정도 매수하시면 일단은 35,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왜냐하면 1분기 때 이제 적자 부분이고 2분기 때도 그렇게 실적이 썩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목표를 본다 한다면 35,000원까지 본다 한다면 31,500원 정도에서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심택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고요. 하지만 심택은 좀 더디게 가는 종목이다 말씀 주시면서 뭐 다른 이수페타시스 등 다른 종목 올해 노려보자 말씀 주셨지만 이 가격 전략은 좀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대 31,500원에서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35,000원까지 목표가로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드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인포뱅크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15,600원이고 비중 10%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추격 매수를 해서 물린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오전보다는 오후에 좀 더 올라왔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네요. 추격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빨간불 급등에 좀 따라 잡으셨을까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갔지만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셨고 지금은 결국에는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인포뱅크라는 종목도 조금 변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그 AI 챗봇 테마 할 때, 제가 매매 이제 할 때 네. 주가가 더 오르는 거 찾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종목은 자율주행 테마였었습니다. 인포뱅크가. 소프트웨어 쪽에 있다 보니까. 근데 챗봇 관련 서비스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적 반등이나 밸류에이션 뭐 이런 수급적인 측면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접근을 인정하신 게 어떤 모멘텀 테마를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자율주행으로 갑자기 인포뱅크를 사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시장에 좀 보니까 인포뱅크가 챗봇 테마로 이제 묶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걸 보고 조금 따라 들어갔는데 눌림목 반등을 보고 최근에 주가 뜬 거 보니까 17,000원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한 차례. 여기를 보고 진입하신 것 같은데 진입 그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늘 우리 시청자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늘 직언을 드리는데 이동평균선을 버려야 돼요. 이동평균선에 자꾸 매달리게 되면 주식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주식은 가치 투자를 해야죠. 실적 보고 밸류에이션 보고 기업의 가치 내용을 좀 먼저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60일선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120일선도 있고 240일선도 있고 이동평균선 뭐 그리기 나름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 없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포뱅크는 뭐 실적은 기댈 측면이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적자 기업도 작년에는 적자 찍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모멘텀이 묻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인포뱅크 반등 트리거는 제가 봤을 때 AI 챗봇이 다시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GPT 버전이 계속 나오고 저는 유료 가입자였거든요. 근데 글쎄요, 저는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엽적인 내용으로 좀 가게 되면 네. 결과물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토마토 뭐 김민주 전문가 어때 이런 거 보면 나옵니다. 저희가 틀린 정보도 좀 많게 네, 제가 나오는 실제로 것 같더라고요. 다 전문가들 쳐봤거든요. 네. 정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피디님한테 이제 검증 받았죠.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GPT가 앞으로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할 시장의 변화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멘텀 단계의 반등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세 초입부에 잡아야 돼요. 뭐 코난테크노로지도 마찬가지고 아까 세버스 AI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눌림목 반등 때는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시장이 재평가 단계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이것도 목요일까지 기간 잡고요. 15,000원 많이 오르면 3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으로 봤을 때 내일 갑자기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터져가지고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주가 신고가가 보고들은 가기 어렵다. 그래서 내일 15,300원까지 반등 목표가 잡고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시대로 접어들곤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바람이 불었다가 잠깐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바람이 다시 한번 좀 불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인포뱅크도 그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강하게 뛰어 올랐었는데 지금 당장은 매도 타이밍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5,200원 정도 체크해 주셨거든요.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방울토마토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우리 살찌셨다는 큰 그렇죠, 토마토 큰 토마토 되셨다는. 되셨다는. 네. 네. 자, 한국전력입니다. 네, 매수가는 18,000원, 비중은 5%. 네, 최근 들어 또 한전도 많이 또 내려왔습니다. 빠른 대응이 어려워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의견 듣고 싶어요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사신 것 같고요.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있고 또 한전은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데 자, 운영용님, 한국전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떤가요? 장기적으로 산다 그러면 이제 본래 이제 한전 사신 분들이 장기 투자 성격이니까 네. 굳이 이 종목을 살 이유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면 국영기업의 장점 자체는 이제 안정성이 있는 반면에 또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 때문에 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전 배당 안 해주고 또 가스공사도 배당 안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도 거의 비슷해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그리고 이제 한전은 지금 여전히 지금 전기세 인상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또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겠어요? 안 해줍니다. 한전이 지금 2018년도 이후에 무려 40조 원 적자 났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제 한전이 매력 자체가 주당 BPS에 비해서 주가 싸다 그런 적이었는데 40조 원 적자 나다 보니까 주당 BPS가 10만 원짜리 주식이 2018년도 이전에 10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4만 원입니다. 이 주가가 싸지가 않아요. PBR로 따지면 물론 싸기는 싸지만 옛날에는 10만 원일 때 주가 3만 원이면 PBR이 0.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적자가 나면서 까먹다 보니까 PBR이 지금 0.4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제 이거 한전 사신 분들한테는
뭘 사냐? 오히려 KT 사셔야죠. KT 사셔가지고 배당 KT는 2, 3천 원 정도 하거든요. 장기 투자한다니까. 굳이 공기업체 산다한다면 대안 쪽으로 한다면 네. 한전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도까지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을 현 정부에서 해줄 가능성도 쉽지 않다. 예, 그런 관점에서 물론 여름철 되면 또 날씨가 더 더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기 관련 종목도 약간 반짝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팔아서 앞서겠다시피 오히려 그 KT라든가 배당률 수익이 고배당주. 높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일단 보유 의견인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19,000원대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또 이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이 뭐 배당 관련해서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장기적인 종목으로 많이 좀 접근을 하셨던데 최근에는 또 배당이 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운영위원님께서는 뭐 선거 때문에 내년에 또 전기료까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 주셨고 오히려 한전보다는 KT를 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목표가는 네, 19,000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방울토마토님께서 환승 의견 감사합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는데 빠르게 대응하시고 또 수익 계속해서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한전을 우리가 상담하는 동안 채팅창에서는 다 같이 또 반성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네. 내가 그 종목을 왜 샀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테마주에 물려요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왜 그랬을까? 과거의 나를 지금 탓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고 나니까 후회되는 종목들 그리고 사고 싶은데 조금은 걱정되는 종목들 또는 수익이 잘 나고 있어도 불안한 종목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과연 지금부터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희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진단 계속 열려 있고요. 종목 상담 계속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실시간 채팅창 이용하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눌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6,000원에 15%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고 대한항공 주가가 좀처럼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요즘 그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도 좀 아직 주식이 계속 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지금 리오프닝이 되고 있는데서 이게 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해서 맞아요. 전문가님한테 좀 의논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공항 가면 사람 참 많은데 대한항공 주가는 정말 안 가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민이 많으시니까 저는 그 솔직히 여성분일 줄 알았거든요. 대한항공. 왜냐하면 그 항공주를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그런데 일단 답변부터 들으면 보유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송이니까 원론적 이야기 들으면 국제 여객 수요는 계속 증가입니다. 우리 한보라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여행 지금 뭐 김포 저기 인천공항 가면 사람 나요. 정말 많습니다. 난리 나요. 비행기 못 탈 정도예요. 네. 대기 순번이 장난이 아니고요. 맞아요. 뭐 지금 코로나 이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님도 어제 엊그저께 여권 갱신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런 거 사랑 보면 여권 네. 받으셨겠네요. 나이가 이제 연로하시겠죠. 네. 그래도 여권 갱신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국제수구에는 증가하는데 왜 항공주 LCC는 좀 갔는데 이제 거대 항공사들 좀 못 가느냐. 결국은 그 시장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요즘에 기관 수급, 특히 연기금 쪽이 대한항공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첫 번째 기관 외국인처럼 돈이 무궁무진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게 되면 주가 계속 사요. 지금 개인 투자자는 계속 매도, 주가 지지부진하죠. 리오프닝 중에. 근데 저는 리오프닝을 상담해 드릴 때 이렇게 해드려요. 어차피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리오프닝에서 저는 여행은 반대하는 쪽이에요. 여행사 실적들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항공은 반대 안 하는 쪽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한항공은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냐 안 좋아지는 쪽이에요. 네. 전년에 안 2조 좋아지는데? 8천억이었는데 네. 올해는 1조 3천억 됩니다. 내년에도 1조 3천억 되고요. 네. 근데 대한항공이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대한항공 창립 이래 역대급 실적입니다. 원래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영업이익률은 네. 10%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 10% 육박하고요. 보통 이제 대한항공의 실적이 잘 나올 때 되면 코로나 직전 2017년, 18년도 보게 되면 잘 나갔거든요. 그때 6천억 정도밖에 없었어요. 코로나 때는 뭐 적자죠.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지금은 가치평가는 좀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쪽이고요.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좀 됐고 증자 이슈는 다 사라졌어요. 네. 경영권 이슈는 뭐 이것도 좀 제가 봤을 때 일단락 되는 분위기고요. 대한항공은 이제 리오프닝의 포트폴리오를 일단 편제를 하는 것은 저는 찬성. 네. 비중은 첫 번째 더 늘리지 마십시오. 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더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합병 이슈인데 우리 시청자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이 합병 이슈가 현대중공업처럼 기업결합심사가 부딪혀가지고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현대중공업하고 대한항공하고 좀 다른 게 대한항공은 거의 1,000억 원 정도 투입을 했어요. 이 합병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미국, 일본 제가 알기로는 하나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일본은 합병 승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노선도 별거 없잖아요. 여기 2시간이면 일본 가는데 뭐 문제 없다고 보여주는 쪽이고 미국도 하반기 때 거의 합병 기업 심사를 허가해준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전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국제여객 노선 몇 개 포기할게 승인에 나오고 이런 쪽이거든요. 나쁠 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합병이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한항공 주가 더 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영업이익률 되고 10%대 되고요. 보유하시고요. 네. 저는 장기 보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말 내년 정도까지 그냥 딱 놔두십시오. 그러면 대한항공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했을 때 목표 주가 32,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보고 연말에 수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32,000원 체크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많은 도움 마시고요. 됐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이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매수가는 11,960원, 비중은 7%입니다. 현재 수익 구간에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2차 전지와 또 로봇 사업도 함께 하는 종목인데 지금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운영용님, 2차 전지 관련해서 더 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예, 이 종목은 2차 전지 플러스 LG전자의 실적 호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고, LG전자 실적 발표했고,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은 것 자체는 반도체는 안 좋은데 IM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런 IM 사업 부분의 실적이 좋은 스마트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나무가라든가 관련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LG전자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좋게 나왔으면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신성텔타테크도 실적이 무난하게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우리가 그렇게 진작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LG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온 것 자체는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이 흑자 전환하면 좋게 나왔던 부분이고 예. 예사 같은 경우도 LG전자의 전장 사업 진출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부품을 공급한 회사고요. 작년도에 PCB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전장용 PCB 회사를 인수했고 그리고 예. LG전자의 전장 사업분 성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폴란드 쪽에 배터리 팩공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LG 솔루션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미국에 법인이 진출하게 되게 되면 아마 진출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마 주가가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LG전자의 실적 호전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좋게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신성 델타테크다. 성장과 함께.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주가가 이제 최근에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비중 한 7%밖에 안 되네요. 충분히 이렇게 추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을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12,000원대 정도는 거의 저점이 좀 나올 것 같고 충분히 다시 한번 우상향한 흐름으로 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많이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급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단기 현재 원다한다면 15,000원, 5,6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갈 것 같고 충분히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앞서 얘기했다시피 또 예사가 최근에 나온 공시 내용을 따지면 현대차의 스타트그룹 모빔과 함께 운송용, 배송용 자율주행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로봇과 관련된 또 재료도 있어요. 요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은 그런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 매수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한 15,800원, 16,000원 정도,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18,000원까지 보유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의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전장사업과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역시 실적까지 좋게 나올 수 있다 말씀 주시면서 1차 목표가 15,800원 정도 주셨고요. 중기 목표가로 18,000원까지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고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SFA 반도체입니다. 매수가가 7,200원이고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더라고요. 1년 넘게
넘게 보유하고 계시고,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상승 또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대응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전문가님 해결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래 가지고 계셨던 종목인 만큼 또 빠르게 해결하고 좀 탈출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SFA 반도체 지금 추가 매수 대응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뭐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SFA가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을 SFA에 보면 DY 홀딩스라는 있거든요. 여기 이제 원진 씨가 있습니다. 부대표로 부회장님이신데. 네. 근데 일단 그 업황부터 말씀드리면 후공정 패키징 업체를 지금 1년 전에 보유하셔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주가 차트 모습 보시면 지금 이제 5,860원까지 좀 올라왔는데 내용은 반도체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뭐 1분기 쪽에 반도체 실적 좋은 종목도 손꼽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년 동기 기준으로 비교를 할 거란 말이죠. 2022년 3월에 1분기 때 실적이 어땠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올랐다. 이런 종목도 더 좋아질 공산이 큽니다. 근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거든요, 상황이. 반도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실적이 가이던스가 대폭 하락해 있거든요. 영업이익률 10%대는 좀 찍었었어요. 이게 히트작이 2020년이었거든요. 그때 1,600원이었습니다. 이 종목에. 네, 1,600원. 네. 1,600원이었고, 막 이 종목이 이제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후공정 패키징이 날릴 때였거든요. 그때 날렸던 종목들이 네페스, 아크 이제 지금 분할됐죠. 맞네요. 뭐 이런 네. 종목들이었는데 차라리 종목 성장을 이제 최근에 하셨다면 네페스, 아크로 가셨을 텐데 이제 1년 정도 보유를 하셨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고요. 이미 지났고, 그러니까 그때 아마 후공동 쪽에 이제 4,000원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자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워낙 반도체가 안 좋다 불안하죠. 보니까. 네. 저는 장기 보유 관점에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공정 패키징 업체이긴 한데 여기는 너무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들은 이렇게 프리미엄 안 주면서 여기만 막 20배씩, 25배씩 줄 이유가 있는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턴킹 과정으로 할 수 있는데 일괄 공정을 할 수 있는 데를 보게 되면 네페스 쪽이거든요. 딱 나와 있습니다. 네페스 아크를 보게 되면 PIMIC라도 전력 반도체 이쪽인데 이쪽이 훨씬 낫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를 할 때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전공정 할지 후공정 패키징 할지 시스템 반도체 할지 DSP 할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돼요. 반도체 장비를 할지. 그래서 저는 후공정 쪽에 SFA 반도체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추가 매수 의견은 지금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반등 시에 저는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릴 텐데 이제 반등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반등 목표가가 증권사 가이드를 보니까 7,100원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는 쪽인데 저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네,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쪽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예전처럼 10,000원대 넘어가기 힘듭니다. 네.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받지도 못할 것 같고 단지 우리 시청자님의 보유 가격까지는 얼추 비슷하게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수준도 한 6,800원 이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탄력이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단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 여기도 주가 조정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은 이런 종목들은 3분기까지는 잡아야 됩니다. 손실을 안 보려면. 그래서 반등 목표가는 레인지 보면도 6,800원에서 7,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저는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드렸고 반등 시 매도입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반등 목표가 제안을 해드렸고요. 6,800원 참고해 보셔도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현대제철 30% 보유하고 있고, 네. 34,0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이익이 나긴 했는데, 조금 중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가능할지 싶어서요.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이거 최근에 했습니다. 아, 최근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기적으로 보시는 거고 혹시 목표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좀 한 42,000원까지 갈지 싶어서요. 그렇군요. 철강주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또 오늘도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자, 운영형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매수하셨나 보네요. 네. 조금 그래 답답하죠? 오늘 올랐어도. 그래도 오늘 예, 약간 올랐어요. 한동안 시세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네요. 예, 요즘 그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소재 산업에 화학주, 철강주도 소재 산업인데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쪽에 건설주, 그다음에 조선주 다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중에 성장주 중심의 장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 미국의 금융기관들 리스크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더 부각되다 보니까 경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전혀 시장의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시장이 이게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장이 우리 종합주가 이제 2,500포인트 돌파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성장주만 가지고는 주가는 못 가거든요. 결국은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동참을 해야지 튼튼하게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조짐이 조금 오늘 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약간 성장주들이 2차 종목 때 약간 흔들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성장주, 아직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중심에 매매를 하고 있지만은 가치주들도 서서히 우리 이 시청자님처럼 길게 보신 분들은 오히려 가치주 쪽에 안정적으로 담가놓는 것 자체도 전략이에요. 무리하게 성장주 따라가는 그쪽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거기에 매매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제 현대 철강 쪽은 어떠냐? 철강 쪽은 지금 우리나라만 안 좋아요. 미국의 철강주들은 대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0% 정도 역사적 고점에서 그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좀 미국의 철강주 보면 뉴코라는 회사 차트 보시면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신고가 근처에 10%밖에 안 떨어졌어요. 미국의 철강 가격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중국 시장이 경기가 최근에 3월 달에 전인대에서 경기 부양책이 적극적인 대책이 안 나왔으니까 그 실망감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제철은 작년도 적자에서 4분기 적자에서 이제 2분기 때 아마 2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면서 올해 이제 실적은 정상화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철강주 대표적인 포스코를 봐야 되는데 이제 포스코는 철강주가 더 이상 아니에요. 지금 포스코 주가 상승은 2차 전지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철강주 산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대제철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현재 포스코 주가는 지금 2차 전지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철강주로 한다 한다면 현대제철이 먼저 주도권 형성할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동국제강이라든가.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제철이 그런 차원에서 약간 움직임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일단 좀 우리 청량님처럼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철강주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38,000원대 되겠지만 충분히 하반기 정도 간다 한다면 4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현재 주가 PER 기준에서 지금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근데 글로벌 철강 회사들이 다 지금 할인을 좀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 목표 한 42,000원인데 이게 여기죠. 작년도 아마 6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인데 이게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여기를 목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1차적으로는 아마 38,000원대가 짧게 보면 저항선이 작용하겠지만 현 종합주가 지수가 2,540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 찍히면 아마 종합주가 지수 2,580, 2,600이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38,000일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처럼 길게 보신 분들은 42,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차 목표가는 38,000원 잡아주셨고요. 2차 목표가는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같이 4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종목 빠르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조금 전에 개장한 미국 증시 상황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보합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눈치 보기가 강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만 조금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현재는 0.1% 정도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종목 상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조민경님의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저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담을 지금 처음 봤는데요. 네. 잘 이야기를 안 하는 쪽인데 좀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매수할까요? 저는 그 전문가님들 그 애널리스트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는 관점이 좀 완벽하게 좀 틀립니다. 저는 완벽하게 틀린 쪽이라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장점이 뭐냐? 저는 영업이익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이렇게 평가하는 쪽이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률은 제약바이오에서 단연 탑입니다. 30%에 육박하거든요. 눈 씻고 봐도 어느 기업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바이오 중에? 네, 바이오 중에 단연 탑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면 다들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률이 30%인데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대로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수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유럽과 미주 비중을 합치면 CDMO 쪽이 80%예요. 그러니까 단연 독보적이죠. 네. 국내 매출이 없다. 해외에서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겁죠. 시가총액 4위니까 지금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그만큼 엉덩이는 무겁습니다.
그럼 여기는 매매하시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매매가 조금 제가 언급을 최근에 좀 했는데 괜찮은 자리냐 이걸 물으신 것 같은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매도 관점도 괜찮고요. 투자 관점도 괜찮습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 효과가 더 뚜렷하겠죠. 근데 매매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대형주에서 좀 안정적이면서도 박스권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스타일인데 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삼성장고에 수지장고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아직도 많습니다. 네. 5천만 불이 넘어요. 50억 달러 선지 훨씬 넘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지장고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들이 써놨습니다. 최소 기준이다. 생산량 리터까지 다 기재를 해놨거든요. 네. 금감원 공시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좋은 쪽이고, 그 다음에 지금 송도 2공장 신설한다고 했죠. 거의 2조 원대, 1조 9,8천억.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해외 글로벌 고객사에 니즈가 없으면 과연 공장 건설을 하겠느냐. 삼성그룹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주축돌이에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뭐 선호하지는 않지만 인정을 해주고요.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상승 퍼포먼스는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하게 되면.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 주관적인 평인데 이거예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거든요, 안에.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연구비 개발 부서하고 찍어내는 물량과 같이 합쳐졌다고 보면 돼요.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SK바이오팜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분할시켰을 때 더 득이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그건 저희가 고민할 건 아니고. 네, 저희가 고민할 건 아닌데 이제 과연 그들이 어떤 분할을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득이 내릴까? 될지, 그러네요. 예, 지금 CDMO 쪽, CMO 쪽은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평이고요. 지금은 뭐 매수하시는데 문제가 없다. 네. 매매든 투자든 모두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긍정적으로 매수에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 스피드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 남겨주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시면 또 더 많은 정보들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